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7, 8월 여러분 1주 시작하는데요. 먼저 8주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아이고, 강의 계획을 강의 계획을 안 가지고 왔다, USB. 제가 강의 계획 올린 데 보시면 8주 동안 이제 4주는 수교련에 대한 거 하고, 매주 2개 이론씩 하고, 그리고 8월에는 교재론, 여러분. 학교수학 교재 연구 있죠. 교육과정부터 확통까지 두 개씩 이론 해갖고 하는데요. 항상 이번 주에 제가 1주 전에 먼저 업로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됐나 봐요. 그래서 1주 전에 파일이 올라가면 그냥 한번 쭉 읽고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해설에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 문항에 대한 해설이 있고, 그리고 이론 파일이 있죠. 요렇게 해설 뒤에 보시면 라카토스 이론 정리, 구성주의 이론 정리 해갖고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그동안에는 이제 3, 4, 5, 6 동안 이론을 다 암기하셨죠. 그리고 교과서 분석까지 같이 하셨으면 더 좋은데, 혹시 이론만 하신 분들은 이거 이론 정리하면서 제가 교과서 분석도 같이 삽입해 놨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니까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알아내고 어떤 걸 암기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문제는 거의 10문제에서 20문제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모두 다 못 풀죠.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 비슷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혼자 푸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습할 때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쭉 문제를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암기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암기를 하시고, 복습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어떤 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걸 복습할 때 꼭 100% 이제 완전히 7, 8월에는 100%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7, 8월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되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7, 8월 동안에 좀 많이 덥고 힘드시겠지만 수교에 그동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셔서 거의 공부를 하시면 아주 기평, 내가 공부 안 하는 부분에서 2점이 나온다. 그럼 그거 틀리고는 다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첨삭은 3, 5, 7주에 여러분이 2문항씩 선택을 하셔서, 혹은 3문항도 괜찮아요. 내가 3문항을 받고 싶다 하면, 그러면 그 문제 쓰셔갖고 그냥 수업 시간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 첨삭해서 그 다음 주에 드릴게요. 3, 5, 7주. 그리고 우리 수업 12시에 끝나고 1시까지는 질문을 받고, 혹시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같이 편성해서 이 교실에서 10시까지 스터디가 가능하시니까, 이제 그냥 먼 데서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까지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여기는 시원하니까 계속 냉방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 내가 성적이 오른다, 그건 아니에요. 7, 8월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역량, 강조점 이렇게 이해는 되게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만 때 완벽하게 더 외우고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은 7, 8월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어떤 부분 이번 주에 다 암기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꼭 다시 7, 8월 끝나고 암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라카토스 구성주의 배우면 이 부분은 완전히 이번 주에 암기를 하시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라카토스 부분을 볼게요. 라카토스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한번 보면 정말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수학관과 증명관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먼저 수학관 이러면은, 수학관과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 이론만 쓰는 거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추세가 이렇게 수업 내용을 이론에 관련져서 쓰니까 이론만 쓰는 거는 수학관을 쓰시오 하는 건 1점, 4점에서 1점 정도거든요. 그리고 수학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학관과 증명관을 쓰시오 해갖고, 혹은 수학관, 혹은 증명관,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이래서 그냥 이론에 1점 정도밖에 안 돼요. 지문하고 관련져서 분석하는 게 2, 3점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고 증명하고 여기도 나오다시피 이거는 완전히 100%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추측을 하면 증명을 하고 반박해서 이제 발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수학이란 건 추측하고 증명하고 반박하는 논리에 의해서 내가 한 추측을 개선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과학에 준한 학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로넣기도 나오잖아요. 1점으로. 그럼 준경험적인 과학이다. 요걸 완전히 핵심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 서술만 쓰는 거는 이론만 한 1점이면서 한 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증명관이라는 건 뭐냐. 증명관은 이제 아까 추측했으면 뭐예요? 이 부분 추측, 우리가 아는 보조 정리로 바꾸는 게 증명이죠. 이 2단계가. 그래서 추측을 했으면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고 실험이다. 이런 데가 이제 가루잖아요. 그래서 추측이 참임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라카토스가 강조한 추측은 항상 거짓인 잘못된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추측을 이렇게 부분 추측으로 분해, 다른 말로 보조 정리로 분해해서 누가 이렇게 보조 정리, 그러니까 부분 추측이 3단계면 그냥 추측만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부분 추측으로 나누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아니까 다른 사람이 반박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너 2단계가 틀렸어? 1단계가 틀렸어?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시야. 요거는 완벽하게 여기까지 외워야 되죠. 수학관 1점, 증명관 1점. 근데 수학자 지식의 성장 과정은 스시오가 안 나오고 지문하고 관련돼서 항상 시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4단계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측을 하면 추측이 당연히 잘못된 추측이겠죠? 그러면 부분 추측으로 분해. 이게 증명이죠. 그럼 이제 발레가 나오니까 발레가 나오면 추측이 잘못된 발레 뭐죠? 전면적 발레죠? 그 다음에 부분 추측. 증명이 잘못된 발레 국소적 쬐끄만 발레죠? 그러면 추측도 반박받게 되고 증명도 반박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추측을 먼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검토해 봐야지 뭐가 증명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서 그 증명을 통해서 추측도 개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갖고 다 지문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갖고 그러면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추측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증명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만약에 했으면 잘못된 추측을 갖고 증명을 맞게 할 사람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증명이 맞았어요. 근데 여기선 추측이 틀렸으니까 증명도 틀리겠죠? 여기도 증명이 틀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우개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발레가 조그만 발레, 국서적 발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발레도 국서적 발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증명이 뭐가 틀렸지? 해서 이제 반박을 받아서 발레가 나오죠? 그러면 개선을 하는데 증명을 검토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게 잘못됐구나 해서 올바로 고치고, 여기도 올바로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측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죠? 보조정리 합체법이죠.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거, 여기서 잘못된 거, 그럼 2단계 보조정리, 3단계 보조정리. 걔를 고려해서, 얘네 둘을 고려해서 이 잘못된 추측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2,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이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라카토스. 이 구조가 다예요. 내가 증명을 잘못했구나. 증명 고치자. 2단계 고치고, 3단계 고치고. 그럼 증명 개선한 거죠? 그래서 2단계 고친 거, 3단계 고친 거를 고려해 보니까 추측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다. 얘네들을 그대로 고려해서 추측도 고치면 2,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한 추측이 개선되고 그게 라카토스가 본 가장 바람직한 수학적 지식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추측도 고치고 증명도 고쳤으니까요. 그래서 지문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이제 요즘에는 학교 수학,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다양한 교과서 예시를 줘서 이렇게 분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뭐 그 중고등학교 예시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수업에 하고 나면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요걸 이제 국소적 발레라고 그러고, 요 추측을 반박하는 발레를 전면적 발레다. 전체 다를 반박하는 발레. 그렇게 배우셨죠? 전면적 발레. 우리는 이제 보조정리 합체법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괴물배제하고 예배제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올라다면체 정리는 증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꼭 봤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발레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다면체에서 꼭지점, 모서리, 면이 2가 돼야 되는데 모든 다면체에서, 그쵸? 근데 학생들이 이 기억, 니은, 디귿 3개는 다면체는 맞는데 왜? 면으로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면체는 맞는데 2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 0, 3이 돼서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무슨 발레? 전면적 발레죠? 이거를 기각하는 발레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한테 이런 전면적 발레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올라다면체 정리 부분 추측 1, 2, 3단계는 뭐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우유곽 같은 거 생각하면 얇은 고무망으로 돼 있어갖고 한 면 밑에 면 제거하고 위에서 꾹 누르면 면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런 애는 정리망치 안에 요게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큰 밑에 면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펼쳐질 수가 없죠. 사진틀, 얘는. 여기가 면이 4개인 거죠? 사진틀이니까 4개. 터널하고 틀리죠? 터널은 그냥 예전에 요걸 변형해서 이제 시험에 나온, 터널은 요게 면이 하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근데 얘는 이렇게 사진틀은 쑥쑥 들어가니까 면이 4개가 되죠? 얘도 펼쳐질 수 없으니까 부분 추측 1단계에 대한 쬐끄만 발레, 국소적 발레죠? 그 다음에 얘는 큰 거 위에 조그만 거 달려있는 거. 얘는 밑에 면 제거하면 펼쳐질 수는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게 밑에서 나오죠? 우리가 그 부분 추측, 요거 밑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발레 3개를 제기했으면 얘는 전면적 발레도 된가 동시에 항상 전면적 발레면 국소적 발레도 돼요. 그런 거 학생들이 암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면적 발레는 제일 처음에 내가 한 추측을 기각하는 발레잖아요. 그러면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증명도 어딘가에 잘못됐으니까 추측이 틀렸는데 증명을 맞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 발레가 나오면 국소적 발레가 꼭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측은 맞아요. 근데 증명은 잘못할 수 있죠? 내가. 맞죠? 그러면 전면적 발레는 아니죠. 추측은 맞는데. 근데 요 쬐끄만 증명의 실수를 잘못하면 국소적 발레는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만 고치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암기로 하지 말고 라카토스를.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보조정리 합체법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 발레는 아닌데 국소적 발레, 그러니까 증명만 잘못하면 걔만 살짝 바꾸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내가 그 정육면체 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V-2 F가 2니까 전면적 발레는 아니죠, 정육면체는. 근데 3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뒤에 어디 그림이? 3단계가 우리 왜 이렇게 젤을 갖고 그리지 말고 요거 그냥 요거 갖고 할게요. 밑에 면을 제거한 다음에 위에서 딱 펼치면 요게 윗면이고 얘네들이 밑면이죠. 옆면이죠. 그쵸? 그래서 펼칠 수 있다가 부분 추측의 1단계, 2단계는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씩 그으면 면이 2개로 쪼개진다. 쪼개져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면 하나 제거했으니까 V-F가 1이죠? 1단계 증명에서. 밑에 면 떼고 눌렀으니까.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이 상태 그림에서 모서리를 모든 면에 이 점선 모서리를 하나를 추가하죠. 근데 그러면 모서리가 2가 하나씩 느는데 면도 하나씩 느니까 마이너스 뿌리니까 상쇄돼서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되고 3단계가 이제 저 그림에서 1, 2, 3, 4, 5, 6, 7, 8 순으로 빼는 거죠. 삼각형 하나씩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럼 다 제거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삼각형이 하나 남으니까 삼각형에서도 V-F가 1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든지 맞는 내 옳은 삼각형에서 V-F가 1이니까 옳은 거에 참인 명제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면 다시 붙이면 내 말이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라는 게 맞다. 이렇게 가는 원리죠. 3단계 증명이.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를 해봤어요. 면 하나 빼고 하나 나누고 1, 2, 3, 4, 5, 6, 7, 8, 9, 10 뺐어요. 삼각형 하나만 남게. 근데 이 사람이 빼다가 어떻게 뺐냐면 이제 여기서처럼 8번 삼각형을 제거. 이걸 제거하면 요 9번하고 10번하고만 남게 되죠. 그쵸? 이걸 PPT를 보여드리면 시뮬레이션 좋은데 또 파일 열고 해야 돼서. 그래서 8번을 제거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 8번을 제거하게 되면은 맞죠? 모서리 2개와 꼭지점 1개가 제거되니까 V만 이렇게 얘네 둘만 띨렁 남게 되죠. 그래서 2개 삼각형이 이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3단계를 어떻게 제거하냐면 V-F가 1이 아까 왜 증명해서 부분 추측 1, 2, 3단계에서 V-F가 제일 마지막에 삼각형 하나가 남았어야 되죠. 그래서 V-F가 1이 되게 남아야 되니까 1이 바뀌지 않게 잘 제거해라. 그러니까 원래 추측이 맞았으니까 추측 건드릴 필요 없고 증명만 3단계 발라가 나오니까 선생님 이렇게 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빼지 말고 이렇게 빼라. 그래서 3단계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라카토스가 말한 게 추측이 잘못되고 항상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내 추측을 개선하면서 수학적 지식이 성장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증명만 잠깐 실수를 잘못한 건 증명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수학적 지식이 성장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괴물배제, 예외배제, 보조정리 합체법만 잘 알아놓으시면 끝인데 아까 보조정리 합체법은 했고 괴물배제는 뭐냐면 아까 학생들이 제거한 괴물 발레 있죠? 이 세 개를 그야말로 쉽게 괴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V-F403이니까 이거 근데 분명히 다면체 맞죠? 왜냐면 학교 수학에서 배운 다면체 정리가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니까. 그래서 모든 다면체에서 맞죠? 항상 V-F가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403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거를 그러면 괴물로 봐오고 버려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괴물로 보고 버리려니까 모든 다면체는 이게 돼야 되니까 얘는 이가 안 되니까 얘는 다면체가 아닌 애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학생이 얘 다면체 맞는데 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괴물배제법에서는 용어를 재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면체가 아닌 애가 되니까 그럼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가 다면체란 말이 틀렸으니까 다면체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얘네들이 다면체가 안 되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 지식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카토스가. 그쵸?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따가 이제 문제하고 적용해서 이 발레를 괴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다면체를 다시 재정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아시겠죠? 괴물로 보고 버리니까 다면체가 아니니까 다시 재정해. 그러면 다면체라는 애를 걔네들이 다면체가 아니게 다시 재정의 하면서 개념이 조금 더 명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외배제법은 이제 더 쉬운 게 그래서 신론에 나온 게 이게 이제 다면체 재정의 하는 방법이고 예외배제법은 그야말로 예외를 보는 거예요. 예외. 아니 아까 학생들이 찾은 그 발레를 원래 모든 다면체에서는 이가 돼야 되죠? 근데 얘네들 아까 발레, 사진틀, 정육면체 속에 정육면체가 있는
애들만 예외로 봐서 요것만 아닌 하고 말을 써주면 끝이죠. 예배제법.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얘만 아닌 다면체에서 이다 했으니까 얘네들이 다면체는 맞죠. 다면체는 맞으니까 다면체는 재정해 할 필요 없지만 얘는 V-2 F가 2가 아닌 다면체라는 거죠. 아까 40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얘네들만 예외로 제치면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2가 아니지만 다면체는 맞는 애죠. 그렇죠? 다면체는 맞는 애죠. 그러니까 다면체를 재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아까 우리 발레룰 3개 찾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학생이 또 찾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아닌 모든 다면체에서 내 말이 맞다 했는데 A, B, C 말고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A, B, C, D, E, F가 아닌 해서 다 빼버리고 모든 다면체는 그럼 도대체 몇 개야? 없죠? 거의 없죠. 끝도 없이 빼버리면. 그래서 과소일반화. 이 모든 다면체, V-F가 2를 만족하는 V-F가 2를 만족하는 요 다면체가 정말 쬐끔밖에 없다는 거죠. 다 빼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과소일반화란 말이고 하나만 제치고 어떤 학생 한 명이 선생님 이거 발레예요. V-F가 이거 안 돼. 그럼 네 것만 제쳐. 이러고 너 것만 예외로 해. 내 말이 다 맞아. 그러면 과대일반화죠. 그렇죠. 너무 성급한 일반화가 되죠. 더 빼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빼고 혹은 2-3개만 빼고 내 말이 맞다 이래보니까 여러분이 왜 브루스의 인식론적 장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도 일반화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일반화하면 안 되죠. 과대일반화의 오류죠. 그래서 과대일반화라는 거.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그냥 이런 상으로 라카토스의 예배제법이나 계물배제법에 대해 특징을 쓰라 그러면 그냥 1점으로 쓰면 되는데 지문에서 과대일반화가 나타났는지 과소일반화가 나타났는지 개념을 어떻게 재정했는지 그런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지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보조정리 합체법 했죠? 라카토스가 말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1, 2, 3단계 중에서 잘못된 추측 증명 고쳐서 그 보조정리를 추측에 합체해서 우리 나온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눌러서 펼칠 수 있는 다면체, 단순 다면체죠. 아까 보조정리 올려 다면체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펼칠 수 있다. 근데 잘못됐으니까는 펼칠 수 있게 고쳐라. 그 고친 걸 단순 다면체라고 하고 맞죠? 그다음에 하나 삼각형 만든 다음에 다 빼라. 근데 삼각형만 아까 요거를 안 했구나. 여기서 요 그림이 뭐냐면 아까 왜 발레 중에서 정류면체 위에 정류면체가 들어있는 애 있었죠? 예. 이거를 밑에 큰 면을 하나를 빼버리고 위에서 꾹 누른다고 생각하면 큰 애가 하나 생기고 위에 꼭지가 펼쳐진 게 여기서 또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모양으로 생기잖아요. 그쵸? 원래 큰 애가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위에 큰 애가 여기서 큰 애의 옆면이 딱 펼쳐지죠? 그 다음에 위에서 조그만 애를 또 누르니까 아까 요건 조그만 애의 윗면이고 조그만 애의 옆면이 여기 또 생겨야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위에서 요런 반지꼴 면 같은 요런 면이 형성되니까 그 면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 그림을 보면 되게 쉽게 이해되죠? 요 노란 면이죠? 그쵸? 밑에 빨간 면 4개 쫙 펼치고 파란 면 4개 펼치면 노란 면이 형성되잖아요. 그 노란 면을 이제 반지꼴 면이라고 아까 라카토스가 한 거죠. 요런 노란 링이 생기죠, 여기. 이건 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라카토스 증명 방법으로 하면 삼각형으로 분할하면 면이 2개가 쪼개져야 되는 거죠. 다른 면들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애들은 그쵸. 여기다가 대각선으로 분할하면 면이 2개로 쪼개져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링으로 됐으니까 분할해도 면이 쪼개지지 않죠. 그쵸.
그래서 요런 애에 해당하는 걸 지금 3단계 증명에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론이 라카토스가 좀 이렇게 스킵이 돼서 부족해서 이제 라카토스 책으로 다 연결져 갖고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게 요거죠. 요 반지꼴링. 아까 노란 거. 얘는 이렇게 모서리 하나 딱 추가해도 두 개로 안 쪼개지죠. 요 두 개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냐. 대각선으로 분할하면 면이 두 부분. 다른 말로 단순 연결. 그래서 증명을 또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고치고 단순 연결로 고치고 아까는 단순 다면체로 고치고 그거를 제일 처음에 추측에 합해서 모든 다면체에서 V만일 F가 2라는 내 추측이 이제 잘못돼서 이 모든 대신에 맞죠?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라는 게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쫙 올라와서 모든을 없애고 요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제 요게 라카토스 올라다면체 정리가 없고 똑같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변형해서 우리 교과서대로 이제 계속 연습해 보는 게 오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의 문제. 근데 대부분이 그 미적분 원에서 많이 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평균값 정리, 뭐 극대극소 룰 정리, 함수의 증가 감소, 수열이 극한, 뭐 함수의 극한 그런 데서 발레 찾는 게 굉장히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발레가 결국 라카토스의 핵심이니까 그 내용을 갖고 지문을 많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수학 내용을 많이 알면 되게 문제를 쉽게 풀고 요즘에 또 임용고시는 수학 내용 예전에는 이론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 수학교육과 신론에 많이 치우쳐 있었으면 점점 학교 수학 교재 연구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많이 지문에서 다뤄요. 그래서 막 너무 길 정도로 그 원래 이렇게 2단으로 나누면 어떻게 했어? 시험 문제 2단으로 나누면 여기가 한 문제였잖아요. 요새는 막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막 지루할 정도로 길어요. 근데 내가 수학 내용을 알면 이 지문에서 빼버리고 빨리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다양한 지문을 갖고 7, 8월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구나. 모고는 이제 문제를 먼저 읽고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7, 8월 모고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모범 답안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6에서 8줄 쓰는데 7, 8월은 안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이론을 묻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따라서 전혀 구애받지 말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줄에. 먼저 발레 찾는 게 핵심이겠죠. 라카토스 학생 4의 증명 과정에서 발레 찾고 개선하고 예배제법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까 했죠. 과대 또는 과소 일반화. 먼저 이제 평균값 정리니까 제일 처음에 이런 어떤 특수한 함수 갖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습으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지금 분이 실수를 안 올리셨나 본데 일주일 전에 항상 올리면 문제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풀이 머릿속으로 손으로 쓰는 거 오래 걸리니까 예습에는 그리고 복습에는 다 써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함수를 갖고 한 다음에 이제 교사가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이 특수한 함수에서 말고 일반화 시켜갖고 이제 할 수 있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먼저 추측 이게 수학적 추측이죠. 라카토스의 만약에 지문을 주고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에 따라 지문을 서술하시오 하면 이게 수학적 추측 제기하는 단계 1단계죠.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 이게 증명이잖아요. 아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라카토스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게 추측 잘못됐고 증명 어딘가에 잘못된가 찾는 거구나. 그러면 수학 내용만 딱 알면 추측 잘못된 거 여기서 연속인 조건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미분 가능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다가 미분 가능한 조건 내가 붙이면은 이게 추측이 잘못됐죠? 그럼 이제 고쳐야 되죠? 미분 가능한 조건 붙여서. 거꾸로 내가 수학 내용을 알고 미리 하면 더 쉬운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추측 잘못됐으니까 증명 잘못됐겠지? 그래서 어디를 보면 증명이 잘못됐어요? 2단계 잘못됐죠?
뭐가 없어요? 미분 가능성 없죠? 그쵸? 그러면 2단계에도 미분 가능성을 붙인 다음에 합체해서 여기도 미분 가능성, 여기 붙인 애를 여기도 붙여. 그러면 2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한 추측의 개선. 그거예요. 전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훨씬 쉬운 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라카토스를 더 7, 8을 배우고 나시면 뭐든 다 맞더라고요, 오히려. 어렵지 않고 수학 내용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더 쉽기 때문에 이론만 잘 배우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발레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에서 3단계가 이제 여러분이 2단계는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고, 그럼 요 밑에서 이제 3단계는 추측과 증명 반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발레는. 그래서 절대값 x 같은 발레가 나오면 걔는 2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인가 동시에 수학적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죠. 그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라카토스의 준경험지 관점에 따라 발레를 설명하라는 거는 항상 어떤 단계의 부분 추측에 대한 국소적 발레인가 동시에 수학적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소적 발레, 전면적 발레, 이런 용어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선하면 이제 여기서 미분 가능성 붙여서 개선하고, 여기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얘도 미분 가능성 붙여서 합체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발레를 예외로 이제 괴물배제법, 예외배제법 배우셨죠? 근데 우리가 발레를 절대값 x를 찾았으면 그 발레를 예외로 해서 내 학생 추측을 맞다고 해요. 네 것만 예외로 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학생이 이렇게 추측했는데 틀렸잖아요. 근데 뭐만? 절대값 x만, 그쵸? fx가 절대값 x만 제쳐놓으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 발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얘만 제치면 안 되죠? 그때 과대일반화라는 것만 써주셔야 되죠? 왜냐? 요것만 제쳐놨으니까. 그쵸? 근데 모든 발레를 끝도 없이 찾아서 이제 내 말이 맞다 해보면 과소일반화지만 이때는 과대일반화의 오류죠. 그렇죠? 그렇게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적 발레. 그러면 뭐죠? 또 전면적 발레라는 말 써주고, 항상 2단계 부분 추측에 대한 국소적 발레자 전면적 발레.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수업이니까, 우리는 대학 전공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끔 하다 보면은 막 대학 용어 기호 다 나와요. 안 돼요. 만약에 지문이 대학 내용이다, 혹은 뭐 대학교 수준에서 쓰라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업이다, 중학교 수업이다 명시해주면 딱 그때 학년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제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예배제법의 특징이 이거죠. 그쵸? 근데 지문에서는 과대일반화라는 거 안 써주면 틀리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 발레 이외에 하나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평균값의 정리에서 연속성 조건 빠지면 안 되고, 발레 미분 가능성 조건 빠진 거 지금 하나 해봤죠, 우리? 근데 다른 그 지문을 만약에 다른 거로 해서 연속성의 조건이 빠졌다고 하면 이런 발레도 여러 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예요. 전혀 어렵지 않게 다 하시겠죠. 그래서 몇 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열의 극한. 어디 갔어? 우리가 그 교육과정 상에서 뭐 성취 기준을 외우고 그런 거는 미적분 1까지만 외우지만, 지문은 확통도 나오고 미적분 뭐 2도 나오고 기하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문을 문제 보기도 전에 그냥 라카토스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이 한 게 수학적 추측이죠. 수렴하는 수열이 두 개가 있고 각각의 극한값이 있으면 그 수열이 AN이 BN보다 작으면 알파. 그러면 여러분 뭐죠? 우리 수학 이거 틀렸구나. 여기만 등어 붙이면 되죠? 맞죠? 그럼 수학적 추측 틀렸죠? 증명 어딘가 틀렸겠죠? 그래서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추측이 틀렸으니까 증명 틀린 거 잡아내면 되죠. 요거 고칠 거니까 뻔하마나 어디를 고치면 돼요 우리가? 여기 틀렸네. 그쵸? 여기 아이고 등어 붙여야 되죠? 그래서 발레를 이제 여러분 이 발레 말고도 다른 발레 찾으시면 되죠. AN이 BN보다 작다는 만족하는데 극한값을 구해보면 빼서 차이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게 뭐 굉장히 많죠. 그렇죠? n분의 1, n분의 2 잡아도 뭐 쉽고. 그래서 그런 발레를 라크투스의 이론적 관점으로 쓰라 그러면 1단계의 부분 추측에 대한 국소적 발레이자 수학적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이다. 이 말을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는 그 예비교사, 현직 교사들이 채점을 하니까 키워드 채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뭐 수만 명의 학생들 채점하니까 다 하나하나 못 읽죠. 그래서 빨리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갔나를 보고 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차에 다 합격하면 그 교사들이 채점한 다음에 교수님들이 다시 채점할 때 자세히 살피죠. 근데 먼저 이런 게 안 들어가면 틀린 걸로 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까지 했죠? 그럼 그 다음에 개선하고 맞죠? 발레 찾고 개선하고 하는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거는 왜 수학적 내용이 1점으로 꼭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당 1점으로 해서 뭐 한 3점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많이 나오니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같은 것도 수학적으로 알아놓으라고 해서 제가 문제 썼거든요. 근데 아까는 예외배제법으로 대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해봤고 지금은 괴물배제법 나타나는 현상 학생 1의 추측에 대한 제기된 발레만 가지고 괴물배제법으로 대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해볼 거고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관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삼법하고 차이점을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 학생이 이런 발레를 제기했어요. 근데 교사가 너 그거 발레 괴물이야. 버려. 이렇게 되죠? 이거 괴물이야. 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괴물이야 버려? 얘 말은 맞아. 그쵸? 이 말은 고칠 필요도 없고 맞는 말이고 이거 괴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렴하는 수열을 제정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은 고치는 게 아니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두 수열에 대해서는 항상 내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면 내 말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사가 이거 네 발레 틀렸어. 이 괴물이야. 이상한 애야. 버려. 내 말은 항상 맞아. 괴물로 버려. 이러면 내 말은 항상 맞아. 이러면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 되지 말아야 되죠. 아까는 다면체가 안 된 것처럼. 모든 다면체에서 V만 이뿔 F가 2가 돼야 되는 것처럼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아까처럼 과대, 과소, 일반화의 위험은 이론적으로 있는 거고 지문에는 과연 과대 일반화냐, 과소 일반화냐 찾는 것처럼 지금은 도대체 괴물배제법으로 했을 때 뭘 제정해야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요거 주어진 조건만 제정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이제 잘 생각해 주시면 아까 전면적 발레이자 국소적 발레 했고 이거 얘는 괴물로 보고 아까 그 발레 버려버리면 내 추측은 맞잖아요. 이거 버려버렸으니까. 하지만 걔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돼버리니까 왜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내 말이 맞아야 되니까 네가 찾은 건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다. 그럼 도대체 수렴하는 수열은 뭘까? 수렴하는 수열을 다시 제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괴물로 보려면.
그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관계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거 아셔야 되고, 쓰시오 하고 1점이 나오면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2차처럼 모든 수학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 중요한 거는 지금 외워놓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파법을 우리가 따로 수기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예전에 임용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삼파법으로 좀 연구하는 출제 가능성 있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해요. 삼파법이 뭔지는 아니까 여러분이 요것만 쓰시면 돼요. 삼파법은 항상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주도해서 먼저 교사가 삼파 역할을 해갖고 지식을 끄집어내게 하니까 수업의 주도권이 다 교사한테 있죠. 추측도 교사, 반박도 교사, 학생은 뭐 예, 아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한테 있는데 그 지문의 라카토스식의 수업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쵸? 교사, 학생 모두가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삼파법은 교사, 라카토스는 아니고 다. 그게 끝이에요. 그거만 쓰시면 돼요. 그냥 1점으로. 뭐 절대 뭐 많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음수 제곱끝. 그 지문이 교사 학생 수업도 있고 예비교사들의 수업도 있고 뭐 예비교사하고 교사의 수업, 교수의 수업도 있고 예비교사하고 학생의 수업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크게 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고 예비교사가 이거는 대학교에서 한번 수업 만들어 본 거예요. 음수 제곱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쵸?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는 분명 양수에서만 성립한다고 이거 배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는 고비양수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 추측. 수학적 추측을 재개하는 단계. 잘못됐죠? 그쵸? 둘 다 양량일 때만 맞지. 왜 우리 또 수학을 거꾸로 알면 좋죠? 음음일 때는 요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복소수 배우니까. 그래서 잘못됐다. 뭐 어딘가에서 잘못된 거 찾으면 끝. 그쵸? 발레 찾으면 끝.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1, 2단계는 맞고 양수일 땐 맞잖아요. 그쵸? 음수일 때 이거 틀리죠? 이 중간 단계도 고쳐야 되고 복수수로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틀리고 틀린 거 고쳐서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얘도 고친다. 마이너스 붙고 끝. 그게 다잖아요. 그쵸? 뭐가 틀렸는지 찾아서 고쳐서 3단계 보조정리를 합해서 얘도 고친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말고도 뭐 음음인 거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그러면 3단계 부분 추측에 대한 국소적 발레이자 수학적 추측에 항상 국소적 발레이면 전면적 발레가 나타나는 구조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국소적 발레이자 수학적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다 써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뭐가 틀렸는지 이제 수학적 내용이잖아요. 라카토스는 수학적 내용을 모르면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근데 막 그 수학적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요건 되죠. 학생 2가 아까 마이너스 제게 만약에 마이너스 제게했으면 그 발레 한 가지만 예외로 하다. 한 가지만 과대 일반화. 그 다음에 그 발레만 버린다. 괴물 배제죠. 이런 건 이제 뭐 1점으로 쉽죠? 근데 요거 잘못된 거 수학 내용 물어본 거. 그쵸? 그래서 여기 발레. 아까 이거 말고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수학적 추측, 이거 아까 수학적 추측의 부분 추측 3단계에 대한 국소적 발레이자 수학적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 여기 아까 마이너스였죠? 그쵸? 그다음에 개선하는 거 수학적 내용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뭐 실수로 가끔 보면 수학 내용 쓰는 게 지문 이렇게 주면 4점이면 1점은 이론만 쓰는 거. 2점은 지문 분석하는 거 쓰는 거. 지문 분석. 그 다음에 1점은 수학 내용. 중고등학교 수학
수학을 쓰는 거 이렇게 나오면 이걸 못 써요. 왜냐? 너무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대학 수학이야 뭐 맨날 하는 게 대학 수학이지만 이건 2차 때 하고 보통 뭐 가외하거나 기간제 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유리한 게 이런 거 안 틀리거든요. 근데 모고 채점해 보면 정말 많이 틀려요. 안 틀릴 것 같은데 다 틀릴 정도. 반 이상이 이걸 틀리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것만 잘해. 이것만 잘하고 지문 분석도 잘 이제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도구적 이해죠. 이론만 딱 혼자 공부할 때 이론만 3, 4, 5, 6을 계속 외우고 정말 신론하고 교재연구의 이론 한 반도 안 되게 외울 필요가 있거든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까지만 거의 막 저도 안 외우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딸딸 거의 책 한 권을 2권이죠. 교재연구하고 신론하고. 그게 도구적 이해인 거예요. 프로이덴탈의 직관적 탐구, 수평적 수학화, 수직적 수학화, 열심히 응용적 수학화 외웠는데 지문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수평인지 수직인지 반일로 보면 이게 2수준인지 3수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3, 4일 공부할 때 교과서를 좀 같이 혼자 공부했으면 되는데 안 했으면 7, 8월에 다 채워져야 되니까 7, 8월에 많은 양을 하시면 이제 다 극복이 돼요. 왜냐면 문제가 다 그거니까. 문제가 다 지문 분석이니까. 아, 내가 외운 수직적 수학과 바로 이거구나. 라카토스 열심히 외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별거 아니구나. 보조정리 합체법. 보조정리 고치고 합해하고 끝이잖아요. 그쵸? 이게 과대일반화, 가소일반화고 해서 항상 지문하고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그게 이제 관계적 이해고 기억에 오래 남고 전이 효과가 높고 다 관계적 이해로 이제 7, 8월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냥 모고 때 처음부터 그냥 20점 이상으로 바로 안정적으로 쫙 나간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론만 외운 지금 상태면 이제 7, 8월을 많이 공부하시면 돼요. 충분히 7, 8월에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아까 요거 마이너스로. 근데 요거 수학 내용을 못 쓰면 아까 또 1점이 감점이 되니까 복수수를 배운 상태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에 고쳤죠? 그러니까 3단계의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수학적 추측에다가도 요거 갖다 붙이면 끝이잖아요. 그쵸? 아까 3단계에도 요거 붙였죠? 그러니까 얘도 요거 붙이면 끝. 그래서 수학 내용 알고 있으면 문제 보자마자 추측 뭐 고치면 되겠다. 그럼 증명해서 뭐 고치면 되겠다 하면 끝나요. 증명 고치고 추측 고치고 증명 합해서 추측에 합하면 끝. 라카토스 다인 거예요. 그래서 신론에 약간 좀 산만하게 그 체계적으로 이론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게 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지문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관계적 이해를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문제를 여기는 학생이 기억과 같이 생각했어. 아까 얘가 기억에서 이렇게 얘가 제시한 발레를 예외로 하면 어떻게 될까? 괴물 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외 배제하고 괴물 배제죠? 근데 아까 문제하고 틀리게 어디 갔냐? 학생이 이가 제기한 발레를 이 발레에 대한 라카토스의 대응 방법을 뭐라고 하냐? 그냥 이론이죠. 라카토스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 여태까지 거하고 틀리죠. 앞에 거는 지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괴물 배제일 때 용어를 제정해야 하는지 용어 제정에까지 써야 되고 과대인지 과소 일반화인지 다 지문하고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론만 쓰라는 거죠. 라카토스가 과연 그 대응 방법을 뭐라고 했느냐 그거를 설명해라. 그러면 그냥 예배제법하고 괴물배제법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라카토스가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너무 미적만 하면 안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우리가 2차 부동식 배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모공을 지문 읽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거죠? 결국 2차 부동식 2차 부동식 있죠? 여기서. 근데 그거는 항상 A가 0보다 클 때, 맞죠?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서 2차 부동식이 요거 0보다 클 때 해니까 요 빨간 거죠? 요 빨간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죠? 맞죠? 그거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모고 때는 지문이 길면 이제 문제 보고 필요한 지문만 읽어야지 지문 다 읽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쵸? 수학이 거의, 수교가 뭐 한 8분? 이 정도에서 끝나고 전공을 풀어야 되니까 수교는 항상 비슷한 추세지만 지문이 길어지고 묻는 게 많고 옛날에는 이렇게 질문에 뭐 2개밖에 안 물었는데 요새 3개에서 4개가 필수를 묻고 지문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어렵고 핵심을 많이 묻고 있는 경향인데 길어지고 묻는 게 많아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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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4점으로 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속도전으로 풀려면 이제 지문에서 필요한 것만 읽어오는 그런 것도 나중엔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2차 부등식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고라면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추측,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단계,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 잘못됐겠지? 잘못됐겠지. 그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해를 쓰려면 뭐죠? 판별식 이거 꼭 들어가 줘야 되죠. 그쵸? 판별식, 아까 했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줬죠? A가 0이 아니다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죠? A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아까 그래프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분명히 판별식 들어가야 되고 2가지로 나눠야 되구나. 그러니까 증명도 어딘가에 잘못됐겠구나. 그래서 증명을 여러분들을 보면 포물선이고 맞고 x축과 만나는 점이 항상 이건가요? 뭐가 있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생기는 거죠. 2단계 잘못됐다. 3단계 포물선 모양을 생각하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이건가요? 또 뭐가 안 들어갔죠?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로 나눠서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까 저 위에서 본 그래프 2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내용 알고 있으면 쉬운 거죠.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여기고, 그렇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그렇죠? 맞죠? 그래서 2단계 잘못됐고, 2단계 잘못됐고 고치고, 3단계 잘못됐고 고치고, 2,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수학적 추측도 고치고. 수학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쵸? 아까 2단계. 무조건 근 2개 아니죠? 판별식 들어가셔야 되죠? 0보다 크다는 거.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뭐죠? 판별식하고 A가 0보다 클 때, 아까 왜 지문의 그래프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해가 있을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 그쵸? 이렇게 됐을 때, 맞죠? 이때,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뭐, 왜 지문이 만약에 시험에서 안 주고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죠. 수학책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와 판별식으로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2단계 고치고 3단계 고치고 2,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수학적 추측도 고치고, 맞죠? 2단계 고친 거 합하고 3단계 고친 거 합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2, 3단계만 여러분이 어떻게 고치는지만 알면 되는 내용이죠. 다음에 5번은 그냥 각자 해보시면 돼요. 5번은 그냥 변형해갖고 우리가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 사이의 관계 있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은 맞는데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거 아니죠? 그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절대값 x 같은 그래프에서 맞죠? 연속은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갖고 교사가 발레를 찾는 수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라카토스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발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은 맞죠?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까식으로 발레를 한번 찾는 수업,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이러면 이제 우리
8월에 첫째 주에 영양 배우죠? 여러분 5월에 왜 5대 영양 강조점 지금 한 반 이상 50% 정도까지만 외우고 계시죠? 의사소통 강조점 4가지 있잖아요. 그거 이 문제하고 관련돼서 한번 써보는 거 그런 거 이제 8월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시면 안 풀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발레 의사소통 역량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적분 2도 원래 성취 기준은 안 외우지만 지문에는 나와요. 2, 수열의 극한 문제, 뭐 급수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래서 요게 라카투스로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많이 혼돈하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 0. 맞죠?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수업이죠.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 내보면 대학교식으로 막 증명하고 대학교 발레 찾고 이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니까. 좀, 어차피, 그러니까 대학교식으로 발레 찾고 증명하면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괜히 시험에서 쓰시면 시간만 감소돼서 다른 문제 풀 시간만 없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면 안 쓰시면 돼요. 대학교식으로 쓰면 어차피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한등비급수 같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아, 극한값이 0이면 그러면 얘도 급수도 수렴할 것 같은데?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단계. 틀렸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 부분 추측 분해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수업은 그냥 한번 중략해보고 요거에 대한 발레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발레 고등학교식으로 발레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죠. 극한값은 0이 되지만 급수는 수렴 안 하는 거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요거는 우리 교재인고 미적책에도 나오죠. 수학 사회도 나오는 문제. 이거를 이렇게 푼 거예요. 두 개 묶어서. 그쵸? 0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뭐죠? 결합법칙 썼죠. 그러면 이 학생의 인식론적 장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쓰시오. 만약에 시험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불소. 그러면 유한에서 성립하는 결합법칙이 얘 결합법칙 썼죠? 그쵸? 근데 그 결합법칙이 유한에서만 성립하죠. 근데 무한에서도 성립한다고 뭐 한 거죠? 과대 일반화에 오르죠? 과도한 일반화. 과대로 써도 시험에 맞아요. 과대 일반화. 혹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맞죠? 유한에서만 성립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라카토스식에 너무 문제가 라카토스라고 다 라카토스 나오는 게 아니라, 임용고시는 다 기출은 섞여 있잖아요. 여러 이론이. 한 지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 되시면 지문을 갖고 내가 배웠던 다른 거로도 다른 이론으로도 분석하는 연습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실력이 쑥쑥 성장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이고 올여름이 되게 덥다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레 찾는 거, 그쵸? 급수, 요거. 수학 내용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레를 라카토스 관점에 따라 설명하려면 지금, 이거 추측이죠. 증명 안 했죠. 그래서 추측에 대한 발레만 했죠. 그 발레죠. 그러니까 뭐죠? 전면적 발레죠? 우리 증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혼돈돼갖고 예배배제 아니 국수족 빨래 이런 거 막 해서 그것까지 쓰시면 안 되죠. 안 쓰셔야 이 추측에 대한 발레니까 점적 발레라고 쓰고 국수족 빨래도 써버리면 감점이 틀렸다고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나왔을 때만 해주라는 거예요. 각각의 급수가 수렴하면 고불한 거에 급수가 수렴하는지 한번 대학교 수준에서 해보라는 거고, 아까 학생 4, 5개념 유한에서 성립하는 결합법칙이 무한에도 성립한다는 과도한 일반화에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학교 수학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냐? 또 학교 수학이란 건 항상 그 중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이 학생 4의 5개념 설명하고 급사 수열이 극한값 사이 관계를 갖고 하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풀어야 되죠? 이거 발산하는 거. 너무 오래됐다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요거 증명하는 거는 항상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해야 되니까 유한 부분합의 극한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요 그대로 SN, SN-에 구해갖고 AN이 이거다 관계를 이용해서 요대로 써주셔야 1점인 거예요.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뭐 2점씩은 배점 안 하니까 이렇게 써줘야 1점. 발레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 많이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발레 하나 제기해주고 라카토스 식으로 하면 전면적 발레죠? 증명 안 했으니까. 그쵸? 얘는 극한은 0인데 급수를 구하면 수렴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대학교 수준에서 뭐 하나 제기하라는 거 이거 말고도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얘 5개념은 유한에서 성립하는 결합 법칙이 무한에도 성립한다. 그래서 만약에 브루소 배울 때 인식론적 장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하라면 과도한 일반화, 그럼 뭐 과대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또 묻고 있는 거 고등학교에선 과연 어떻게 배우냐, 그렇죠? SEN 구해서 0이고 EN 플러스 1 홀수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써주셔야 1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라카토스 수업이지만 모고니까 여러 가지 수학적 내용을 같이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거 뭐 수학사에서도 나오는 오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아까는 평균값 정리했죠? 그게 룰 정리로도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함수 증가 감소, 그래서 극대곡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증가 감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개인화 배경 뭐죠? 브루소죠? 브루소 이론으로 만약에 지문에서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건 교사가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한테 교사에 의한, 학생이 할 수도 있고 개인화 배경화를 교사가 제시해 줬으면 교사에 의한 개인화 배경화죠. 배경이라는 게 컨텍스트, 프루덴탈이 말하는 맥락, 어떤 문맥인 거죠. 그쵸? 극대국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개인화 배경화를 시켜서 내 수준에서 잘 이해하게 문제를 푸는 거니까 프로이덴탈대로 하면 직관적 탐구죠. 내 직관으로 기온이 올라가다 올라가고 학생들이 이런 게 직관적 탐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이덴탈의 이론으로 하면 수학과 교사학습 원리 중에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심상 구성의 원리를 배우죠.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심상이라는 게 이런 맥락을 줘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죠. 학생한테 개념 이미지. 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구나.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구나. 그러면 극대, 뭐 극소 이런 것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학생한테 개념에 대한 이미지, 심상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형식화해갖고 증가 감소나 극대 극소를 정의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개인화 배경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특수 함수를 갖고 수평적 수학화를 거쳐서 완전히 증가 감소에 대한 일반화를 해갖고 수직적 수학화로 정의를 하는 수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도안도 시험에 나와요. 꼭 교사 학생 대화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단계. 뭐가 잘못된 걸 찾고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 또 잘못된 걸 찾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한데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뭐 잘못됐죠? 여기죠? x 등호 붙여야 되죠? x 3승 같은 건 증가하는 함수 맞는데 f 프라임 0이 0이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 하면 틀리죠? 그럼 어딘가에 틀렸겠죠? 딱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여기 맞죠? 여기서 x 3승 나오죠? 발레. 얘는 3단계 부분 추측에 대한 국소적 발레인과 동시에 수학적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다. 오늘 뭐
라카토스 다 이제 100%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나오든지 여러분 다 이 구조니까. 추측 잘못된 거, 증명 잘못된 거 찾으면 끝. 괴물배제, 예배제 알고, 수학관, 증명관 1점 쓰는 거 알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학적 내용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조금 내가 알기 위해서는 다 지문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여러분이 해주시면, 다른 건 오히려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 구조가 끝인 거예요. 아까 X3승 전면적 판례, 3단계 부분 추측에 대한 고수적 판례. 그래서 증명을 라카토스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에서 증명을 검토해서 증명과 추측 개선한다 그랬죠? 세 번째에서 그때 3단계를 요거로 고쳐야 되죠? 틀린 거. 그 다음에 3단계 고쳤으니까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수학적 추측에다가 요거 난다. 그래서 뭐 시험에서 이 다 쓰기는 안 나오잖아요. 6에서 8줄인데 요거만 하라고 시험에 나올지는 않으니까 여러 개 이론을 물어보니까. 근데 딱 쓰게 나와요. 그러니까 4줄 쓰면 큰일 나세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모범 다 빼고 빽빽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학생들이 여기다 이렇게 물결로 해서 이런 거 안 쓰고 물결 이거다 하면 틀려요. 다 쓸 수 있는 분량만큼 문제를 내니까 저는 지금 모고하고 9회 안 받게 냈으니까 되게 긴데 딱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내요. 그러니까 어떤 거 물결로 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시간 되면 해보고 안 되면 안 해보셔도 돼요. 이건 뭐 쉬우니까.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답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런 문제, 쉬운 문제는. 그리고 다 손으로 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요거는 아까 왜 우리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하지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학교 수학에서. 여기 등호 붙는 거죠? 그쵸? 함수 이렇게 됐을 때. 그쵸? 그러면 발레 찾으면 그 발레만 제치고 이게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래버리면 얘 배제. 그쵸? 다음에 얘 버려버리면 괴물 배제. 그런 것도 이제 아까하고 똑같아요. 아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였고 지금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니까 똑같게 되니까 우리. 하지만 뭐 이런 수학적 내용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혼자 푸셔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라카토스는 지문을 저렇게 내려면 이렇게 두 분이 출제에 들어가시는데 좋은 지문을 내신 분도 있는데 지문 내려면 라카토스가 다른 그 이론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론만 내시는 경향이 좀 많아요. 1점으로. 아니면 기입형으로. 그러니까 2점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쉽게 나오는 거. 그쵸? 추측은 오르면 발라가 잘못됐다가 보고 괴물 배제죠? 발레를 배제해서 올렸죠. 배제, 예배제. 단면체 정리, 뭐 재정의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여기다가 해놓으면 괴물 배제, 그쵸? 뭐 괴물 배제죠? 괴물 배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요거 예외, 이거 예배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1점, 1점 이렇게 해서 문제 내는 거 기입형으로 좀 많이 내는 추세로 그동안에 나왔어요. 근데 서술로 나온 적도 물론 있어요. 라카토스는 서술로 이제 나올 확률 높아요. 추측, 부분 추측 찾고 추측의 합체, 보조정리 합체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좀 쉽죠? 근데 기입형으로 내다 보니까 이렇게 기입형 내면 누구나 맞을 테니까 좀 신론에 없는 그러니까 신론은 솔직히 나온 지 되게 한참 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서울대에서 박사 받으시고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몇 분이 같이 낸 책이고 요즘에는
요즘에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3, 40대 분들이 같이 또 뭐 5, 6분들이 수학교육과 개론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라카토스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런 이제 신창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면 신론 갖고 왜 내가 이 책을 썼으면 내가 쓴 책 갖고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신론은 없는 거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기입형. 그래서 학생들이 신론만 열심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낼 때 혹은 7, 8월도 그러고 모고 때도 그러고 그런 책들에서 많이 이제 가지고 와서 오히려 문제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신론 갖고 안 배우는 학교도 많아요. 요새는 신창 교수님들이 낸 책이 워낙 많으니까 그 책에서 문제가 이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나온 기입형인데 몇 년 전에 그 다른 책에서 나온 거예요. 신론에 없어요. 라카토스 책에는 있지만.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힌트는 다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신론에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 이 점으로 틀려요. 그럼 틀리고 나머지 맞아야 되는 거. 그래야 22점 맞죠? 여기서 여기 보면 문제만 잘 보면은 막 한 면을 잘라내고 아까 했었죠. 부분 추측 1단계 면 밑에 거 잘라내고 우유가 위에서 쫙 누르는 거. 그럼 그물로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아까 단순 단면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옆면만 이렇게 살아갖고 밑면을 없애버리고 옆면을 고무로 됐으니까 예쁘게 펼치면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가 옆면으로 이렇게 4개가 살리게 그런 걸 단순 단면체라고 했죠.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나누면 2개로 쫙 쪼개지는 거. 근데 링은 아까 안 됐잖아요. 그쵸? 링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거를 2단계 단순 연결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2,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단순 연결 삼면체에서 B의 뿔이 F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추측은 모든 다면체에서 V의 뿔 F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서 증명의 다른 말로 부분 추측이죠. 부분 추측을 분석해서 보조정리 합체법을 통해서 얻어진 정리라는 거죠. 이게 정리잖아요. 그런데 증명 생성 정리라고 라카토스가 말했거든요. 못 쓰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신호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힌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증명을 고쳐서 새롭게 증명을 생성해서 만들어진 정리다. 즉 최초의 추측이 아니고 증명과 증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증명 생성 정리하고 유사하게 단순 다면체하고 단순 연결. 아까 우리 2단계? 3단계. 아니 1단계, 2단계. 단순 다면체와 단순 연결 같이 보조정리 합체, 아까 1, 2단계 보조정리 고친 거죠? 그런 개념을 증명 생성이란 말은 똑같은데 얘는 정리고 얘는 개념이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못 못 쓰시는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 라카토스 문제를 하면 우리 지문처럼 예전에 기출 나온 것처럼 서술형으로 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게 원래 옳은데 예비고사의 능력을 파악하려면 그렇게 문제를 내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임용고시 출제에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구석진 데서 내버려서 틀리게 하면 좀 잔인한 안 좋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올 확률은 조금 덜해요. 이렇게 나올 확률은 앞으로는 지문 그 서술로 나올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카토스고 아까 우리 이거 라카토스 이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우리가 그 3, 4월에 이런 식으로 라카토스 배우면 교과서 분석하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교과서 분석이 아까 우리 문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게 함수의 증가 감소 아까 우리 문제에 있었었죠. 극값 미분계수는 물론 없었지만 이건 증가 감소만 알면 쉬우니까 우리가 극값 가진다고 미분이 거기서 0이냐? 뭐 미분이 0이면 극값 같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롤 정리. 아까 평균값 정리 있었죠? 롤 정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급수 수렴 발산은 아까 우리 했었죠? 그래서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카토스고 그 다음에 구성지. 구성지는 훨씬 쉽죠? 저 라카토스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쉬고 20분 쉬고 구성지 할게요. 네.